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많은 분들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 심한 열감을 느끼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생활에 불편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대표적으로 꼽는 게 우리가 열감과 홍조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계절성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병원을 내원을 해주셨고요. 오히려 이제 가을, 겨울 넘어가면서는 열감은 좀 호전이 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관절이 아프다든지 무릎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손가락이 뻣뻣해요. 이런 분들은 가을, 겨울철에 좀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갱년기 증상들도 계절성 요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절이 바뀌다 보면 내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뭔가 빨리빨리 따라가지 못할 때 굉장히 힘든 걸 느끼게 되는데요. 이번 계절에는 이제 홍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케어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병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약물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호르몬제 외에도 다른 이제 기타 약물들, 비호르몬적인 요법들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 치료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피부과에서 좀 추천드리는 시술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생활 습관으로 뭐를 좀 할 수 있을까, 이것까지 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홍조가 다른 질병과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진료를 봐야 할지 그런 것까지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홍조는 갱년기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죠. 우리가 여름이 됐는데 이렇게 손부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더워하지 않는데 나 혼자 막 에어컨 틀고 선풍기 들고 이러고 있으면 너 갱년기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덥고요. 땀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열감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저는 그렇다고 얼굴이 화끈거리진 않는데요. 등에만 땀이 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갱년기 열감입니다.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이 계절이 특별히 더 덥다고 느껴지는 게 나 혼자뿐이다 라고 한다면 갱년기 증상의 일종을 겪고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에스트로겐은요, 체온을 좀 이제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없어지게 되면서 많이 부족하게 되면서 내 몸은 체온 조절을 하는 기능을 좀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막 너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 당연히 적당하게 땀을 분비를 하면서 체온을 낮추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하지 못해서 조금만 더워도 땀을 너무 많이 배출하게 된다든지, 그러면서 추워지면서 또 몸 온도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추웠다가 너무 더웠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경과를 겪게 돼요. 내가 춥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더위는 안 느껴지는데 저는 오한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체온이 좀 이상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막상 재보면 별로 차이는 없는데요. 내가 느끼는 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열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상체의 열감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도 있고요. 얼굴은 붉지는 않은데 덥게만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요. 머리 밑에 땀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목덜미, 등 쪽으로 땀이 많이 난다, 등이 후끈후끈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감이라 해서 다 똑같은 열감이 아니고요. 안면 홍조,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게 없다고 해서 내가 그 갱년기 증상인 홍조와 열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열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좀 해볼 수 있는 거는 좀 시원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권유를 드리는 거는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환경이되 약간은 서늘한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 좀 에어컨을 틀고 계셔야겠죠. 갱년기가 됐으면 전기세를 아끼지 마세요. 내가 일단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조그만 방이라도 에어컨 틀어두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낮은 온도로 설정을 해두면 그것도 좀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적당히 낮은 온도, 저는 한 24도에서 23도 정도는 실내 온도로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설정을 해두시고 내가 느끼는 거에 따라서 얇은 옷을 여러 겹 준비하셔서 그 민소매부터 약간 겹쳐 입을 수 있는 셔츠라든지 약간씩 이제 걸쳐 입을 수 있는 바람막이 같은 거 있으시면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절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갖춰두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계속 더운 분들도 있지만 더웠다 추웠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필요에 따라서 두를 수 있는 스카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나 자체적으로 온도 조절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 내가 일상적으로 있는 환경이라면 어느 정도 서늘하게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홍조가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수면에 영향을 받아요. 갱년기 수면 장애의 특징은 그 홍조 때문에 옵니다. 열감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서 자꾸 자다가 깨다가 이런 증상이 생겨요. 자다가 내가 몸이 굉장히 춥게 느껴지면 깨잖아요. 덥게 느껴져도 깹니다. 어떤 분들은 자는 동안 발바닥이 너무 뜨겁다고 발바닥에 있는 쪽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주무세요. 그럴 정도로 특징적으로 상체만 그런 게 아니고 발바닥만 후끈거린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 증상이 갱년기 증상이 아니야 라고 단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 수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면을 잘 하기 위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런 그 홍조 증상이 좋아지면 수면이 같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잠을 잘 자게 되면 피로가 회복이 되고 내 몸 상태가 좋아지면서 홍조 증상도 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쪽을 좀 치료를 하더라도 어느 하나가 좋아지면 나머지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저는 먼저 열감을 조절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려요. 잠이 잘 들더라도 열감이 생기면 자꾸 깨게 되고요. 이때 다시 잠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2시간, 3시간 다시 잠들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새벽까지 이어가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수면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다음날 컨디션이 더 많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때는요, 일단은 서늘한 환경이 좋아요. 갱년기가 아니더라도 수면은 약간 낮은 온도에서 더 적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면을 할 때는요, 잠이 들게 되면 체온이 좀 떨어져요. 그런 게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너무 덥다고 느끼면 깨게 됩니다. 그래서 잘 때 에어컨을 틀어놓는 것도 방법이지만 냉방병 같은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신다면요, 저는 좀 전기세는 나올 수 있지만 거실 에어컨 틀어두시고요, 각 방으로 좀 냉기가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홍조가 심하다라고 한다면 좀 서늘하게 해두시고 내가 이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료는 호르몬 치료입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시게 되면 거의 홍조 같은 경우는 1~2달 내에 조절이 되세요. 제가 약을 처방을 드려보면 일반적인 갱년기 요인, 그러니까 호르몬이 떨어지신 다음에 생긴 홍조의 경우에는 대부분 50% 이상이 한 달 내에 조절이 됩니다. 3일만 먹었는데 다 났어요.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2~3달을 드셔도 한 80% 정도밖에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부분은 완전히 홍조가 없는 거를 우리가 치료의 목표로 하지는 않아요. 하루에 내가 20번 열감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게 있었는데 약을 먹고 나서 5번으로 줄었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없애는 것만이 치료가 아니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치료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한 3달을 드시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고 컨디션도 좋으세요. 그런데 저는 아직 홍조가 좀 남아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하루에 몇 번 그러신데요. 1~2번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2번은 그냥 좀 넘어갑시다.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정도도 아니고요. 내 일상생활에 부담을 주는 정도도 아니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조절을 하기 위해서 호르몬제의 용량을 계속 올리는 거는 적절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적당한 호르몬제를 사용을 하면서 홍조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면 그 정도 선에서 좀 약간은 타협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게요, 호르몬제를 못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유방암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유방암은 아니더라도 유방이나 자궁에 혹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제 약을 먹으면 이 혹이 커질까봐 걱정이 된다 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제를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호르몬제를 쓸 수 없을 때는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권유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아예 다른 종류의 약물을 치료를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약은요, 항우울제의 일종이에요. 우울증에서 사용하는 용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몬제만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호르몬제가 복용했을 때 홍조를 잡아주는 게 한 70%, 80%를 커버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우울증 약 같은 경우는 한 40%, 50%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거 드시고 굉장히 오히려 더 조절이 더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마음이 좀 편해서 드시기 더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도 사용을 하고요. 신경 쪽으로 가는 약물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온도 조절 중추에 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좀 좋아지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증상들은 없고 홍조로 인한 증상들, 열감으로 인한 증상들만 불편해 하는 경우에는 이런 약들을 좀 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호르몬제를 썼는데도 증상이 완전하게 조절이 안 되는데 그 나머지가 너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반 정도 줄었는데 나는 지금 남아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좀 적절한 수면을 취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신 경우에는 호르몬제는 호르몬제대로 쓰고요. 이런 약물들을 좀 더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홍조가 훨씬 잘 잡혀요. 그래서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지난번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고요.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고 우리가 이거를 병원에서 권유해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한 정도의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는 석류 먹었는데 되게 좋았는데요. 부작용도 없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전체한테 권유를 할 만한 거냐는 거죠. 우리가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한 5명 정도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호르몬제는 100명 중에 100명이 좋은 결과를 얻어요. 그러면 의사가 선택할 옵션은 뭘까요? 호르몬제를 드시는 거를 더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인구군을 보고 선별적으로 적절할 것 같은 호르몬제를 골라서 처방을 드리는 거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를 실험적으로 써보는 게 의학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약물들도 다 유방통이 있다든지 유방의 혹이 커진다든지 아니면 피가 난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간 기능이 떨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거는 식품이야 라고 해서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복용을 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0명 중에 한 5명에 속하는 효과가 있는 군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 복용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검진 같은 거는 꾸준하게 하면서 복용을 하셔야 되겠죠. 완전 금지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효과가 좋고 모든 인구에 적합한 이런 약이 있는데 왜 그런 가격도 비싸고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호르몬제라든지 이런 항우울제 계열 중에서 이런 홍조에 효과가 있는 이런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물 치료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치료가 되겠고요. 나는 약은 먹기 싫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을 먹어도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주사 치료도 권유를 드리는데요. 호르몬제는 일반적으로 주사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사 치료는 호르몬을 넣는 개념이 아니고요. 태반 주사예요. 태반 주사라는 거는 태반에서 어떤 영양 성분들을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영양 주사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들어있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태반이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여성의 몸에서 나온 일부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성 호르몬 절대로 없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비타민, 미네랄, 핵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영양 성분을 공급을 해서 몸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줘서 홍조를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태반 주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사용의 처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태반 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태반 주사의 경우에는 맞으면 수면도 좀 좋아질 수 있고요. 홍조도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조적인 요법 쓰거나 혹은 이런 호르몬제를 못 드시는 분들에게 자주 추천을 하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3번 정도를 맞고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2주에서 4주, 길게는 5주 정도까지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증상의 개선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 맞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주일에 2번, 3번 병원 오시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1번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한동안 좀 중단을 했다가 증상이 심해질 때 그때만 좀 더 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홍조에서 약물적인 요법들, 영양주사 주는 거 이런 거 말고도 얼굴 자체가 붉어지는 분들은 저는 피부과 치료를 좀 권유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냥 나만 열감이 느껴지고 땀이 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 보기가 좀 민망해서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열감이 시작됐을 때 병원을 바로 오시는 게 아니고 한참 경과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열감이 3년째 있어요, 4년째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후군 올라오는 거, 이렇게 열감이 심해지는 거, 얼굴이 빨개지는 거, 이게 반복적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이미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실핏줄 같은 것들이 쫙 이렇게 비쳐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혈관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홍조가 더 쉽게 일어나요. 확장되어 있는 혈관으로는 피가 더 가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조가 더 심하게 생긴다라고 느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늘어난 혈관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피부과에는 정말 다양한 피부 장비들이 있잖아요. 레이저 장비들 중에서 이런 혈관을 타겟으로 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늘어난 혈관을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레이저를 권유를 드리기도 해요. 그렇게 좀 맞고 나면 좀 늘어난 확장된 그런 혈관들을 좀 치료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만 해서는 좀 부족해요. 이게 그렇게 생각만큼 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리쥬란이라든지 스킨보톡스라든지 이런 직접적으로 주사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도움을 좀 받으시더라고요. 약의 정확한 효과인지 아니면 이제 수분 같은 것들이 좀 더 공급되면서 좋아지는 건지 정확한 기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피부과에 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들어봤을 때 리쥬란이나 스킨보톡스 두 가지를 섞어서도 많이 시술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하고 나서 그래도 홍조 증상이 붉어지는 거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얼굴 빨간 게 너무 싫고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하시는 분들은 피부과적인 치료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산부인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호르몬제를 처방을 드려서 이런 홍조가 덜 일어나게 빈도가 적어지게 만드는 게 우리의 치료고요. 그런데 이미 확장되어 있는 혈관, 이미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홍조가 안 올라와도요 계속 빨개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추가적인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호전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산부인과 치료 비해서는 굉장히 비싼 치료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얼굴이 좀 중요하다면 이런 투자도 해볼 만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옵션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갱년기가 되었을 때 홍조든 뭐든 어떤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빠르게 치료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려요. 우리가 빨리 시작할수록 증상도 잘 잡을 수 있고요. 뭔가 문제 생길 가능성들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 증상도 없는데 40대 중반, 후반이 되시면 저 지금부터 호르몬제 먹을래요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고 배란이 잘 되고 있다, 호르몬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호르몬제를 보충하는 거는 아무 이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리를 하더라도 호르몬이 떨어져 있거나 증상이 시작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호르몬 치료에 굉장히 그런 이점들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생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생리 끝날 때까지 다 기다리지 마시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생리 끝나면 오세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일찍 치료를 시작하실 수도 있으니까 상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홍조 같은 증상은 초반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갱년기가 시작되고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은 5년 정도가 지나면 많이 완화가 되는데요. 이것도 사람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특히 아시아계 여성은 좀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길게 가는 분들은 20년도 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참으면 곧 끝나 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참지 마시고요. 참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사실 길게 되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일찍부터 저는 치료를 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호르몬제는 일찍 복용하셨을 때 부작용도 적고요. 얻어갈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유하는 거는 생리가 끝나고 5년 안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해라 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시작하면 그런 이득이 좀 적어질 수가 있어요. 이미 내가 살이 다 쪘고 이미 내가 홍조가 생기면서 얼굴에 실핏줄이 다 생기고 혈관이 다 확장되고 이렇게 됐는데 되돌리고 싶어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질건조증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건조하지 않은 시점부터 치료를 하시면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건조가 시작되고 20년 지난 후에 찾아오시면 치료를 하는데 2달, 석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좋아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노력도 들고요. 돈도 듭니다. 그러니까 좀 내가 증상이 시작됐을 때 좀 일찍 치료를 하시면 홍조로 크게 고생하지 않으시고 여름을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갱년기 홍조, 열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게 느끼시는 부분일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홍조와도 좀 연관이 되죠. 수면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수면 장애에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